민중이라는 건 어리석은 거기 때문에 말이야. 이 민중이라는 그렇게 쉬운 건 줄을 내가 알아. 그렇지만 그래도 나는 민중을 믿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속아 넘어가기 쉽긴 쉽지만 그들의 가슴 속엔 역시 참이 있습니다. 시알 함석한 그 불멸의 외침. 이게 진짜다. 불꽃 지옥 속에 앉아 밤새 바라보는데 사방이 다 불인데 내 하숙이 있는 혼곡후 한 모퉁이임직한 한 곳만이 그 불꼬리가 끊어져 보였습니다. 그래 희뜩박자 덕일이와 그 동생 순일이와 또 한 하숙에 있던 일본 친구 에가시라라는 사람을 데리고 우리 집으로 가자고 이끌고 나섰습니다. 길이 메어 옮겨설 수가 없었습니다. 모두들 빈 몸뿐으로 말하자면 목숨 하나만을 들고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곳곳에서 주먹밥을 만들어 가는 사람에게 주고 있었습니다. 집에 가보니 과연 무사했습니다. 주인에게 간밤에 이야기를 하고 나서 이제 밥을 지어 먹어야 할 참입니다. 쌀가게에 갔더니 벌써 쌀이 다 떨어지고 현미만을 겨우 구할 수 있었습니다. 현미 맛을 이때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백미보다 물을 더 받을 줄 알아 좀 더 두노라고 했으나 어림이 없었습니다. 쌀은 아직 반이나 익었는데 물은 바짝 말랐고 밥이 소뚜껑을 들추고 올라왔습니다. 그래 물을 다시 더 두고 다시 끓였더니 그 현미알이 툭툭 튀어 한 알이 두 알만큼씩이나 됐습니다. 그것을 먹어보니 맛이 어찌 구수한지 흰밥으로는 아니 바꿀 것이었습니다. 앉았노라니 집 앞으로 사람들이 지나가며 외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신하증이 도둑질을 하니 주의들 하십시오 하는 소리를 큰 목소리로 거듭거듭 외치며 돌아다니는 것입니다. 정회니 청년단이니 재향군인회니 하는 기관의 사람들이 하는 것입니다. 나는 조금 불쾌하게 생각했지만 그저 서로들 웃고만 말아버렸습니다. 그 시대에 신하증이란 말을 일반으로 흔히 썼기 때문입니다. 신하증이란 진화인의 일본 발음입니다. 지금은 참 세상이 달라졌습니다. 이것만 해도 민주주의의 발달입니다. 그때까지도 일본 사람은 물론 우리까지도 진화라고 많이 불렀습니다. 업신여기고 배척하는 뜻으로 하는 말입니다. 나라와 나라, 민족과 민족, 계급과 계급, 단체와 단체 사이에서 서로 그런 말을 많이 썼습니다. 우리는 중국을 되놈, 일본을 외놈이라 불렀고 중국은 우리를 꺼우리, 일본을 소귀자라 불렀으며 서양 사람들은 중국을 차이나 혹은 창이라, 일본을 잽이라 했고 일본은 서양을 게토라 했습니다. 소귀자란 중국 사람이 서양 사람을 양귀자라는 대신 일본은 그것보다는 작은 후배인, 앞잡이라는 뜻에서 하는 말이요. 게토는 털 돋은 외국놈이란 뜻입니다. 당은 일본이 옛날 당나라와 많이 교통하던 데서 일반으로 외국이란 뜻으로 쓰게 된 말입니다. 이런 모든 말로 자기는 서로 잘났노라 했고 남은 모두 못나고 나쁜 것들이라고 흉보고 배척하고 업신여기는 말로 불렀는데 따지고 보면 이 죄는 국가주의, 더 자세히 말해서 정치주의에 있습니다. 권력을 숭배시키기 위해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자연스럽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임에서는 그런 것이 나오지 않습니다. 거기 어떤 몇몇이서 짜고 드는, 지배를 목적하는 힘의 조직체가 생길 때 그런 것은 반드시 나오고 맙니다. 어떤 시킴을 받지 않은 민중은 살빛이 아무리 다르고 말과 풍속이 아무리 달라도 남을 배척하고 깔고 앉으려는 일은 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옛날 사회에서는 손님, 낯선 사람을 잘 대접하는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아니하면 하늘의 벌을 받는 미덕으로 돼 있었습니다. 옛날 사회일수록 인정의 사회였습니다. 인정이 박해진 것은 권력, 폭력을 숭배하는 이른바 근대국가가 발달하면서부터였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일본에서 유교 문화,
불교 문화를 빼면 무엇이 그래 남겠습니까? 일본 사람이 문화다운 문화를 지을 줄 알게 된 것은 불교의 가르침, 유교의 가르침을 받음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니 그 일본에 만일 공자가 오고 석가가 온다면 그래 신하징이라 하고 개토라 하겠습니까? 절대로 없을 것입니다. 그 일본이 감히 신하징이라고 하게 된 것은 청일전쟁의 싸움 하나 이겼기 때문이요. 이 싸움을 감히 건 것은 서양에서 근래에 총 만들고 대포 만드는 법 하나를 배웠기 때문입니다. 힘은 사람을 미치게 합니다. 쇠망치를 하나 얻어들었다고 2000년 인의 예지에 대해 감히 신하징이라 했으니 차마 못할 일입니다. 차마 못할 일이건만 정치는 그것을 했습니다. 일본 사람이 한 것 아닙니다. 정치가 한 것입니다. 근대 국가가 한 것입니다. 신하징이 도둑질을 하다니 신하징이 누구입니까? 신하징은 다 도둑입니까? 그저 도둑이 덜어나면 낫지 신하징이 도둑질을 한다고야 할 수 있습니까? 이치에 안이 맞는 말입니다. 그 이치에 맞지 않는 말이 국민지도, 사회봉사의 깃발을 들고 거리를 누비고 있습니다. 평상시에 일본 사람이 그런 일 하지 않을 것입니다. 큰 환란으로 겁에 질렸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지진이 아니라 인진입니다. 천재가 아니라 심재입니다. 인간성이 흔들리고 심리가 어지러워진 것입니다. 지금의 이 마음이라면 달려나가서라도 그렇지 않은 것을 풀어 일러주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는 어느 마음도 다 어떡하지 하는 겁에 질려 있었기 때문에 아무도 그럴 용기를 내지 못했습니다. 나도 그 신하징이라는 소리는 좀 불쾌하게 들렸지만 그저 가볍게 웃고 말았습니다. 환란의 제2일도 저물어 저녁때가 됐습니다. 주인격인 내가 식사 준비를 해야 합니다. 쌀은 아침에 사온 현미가 있지만 반찬은 어떻게 할까? 멸치라도 사다 된장국이라도 끓여 훌떡할 생각으로 거리를 나갔습니다. 덕일이가 따라 나갔습니다. 늘 다니던 가게에 가서 멸치를 한 봉 사들고 돌아오는 때입니다. 상점에서 조금 오면 파출소가 있고 그 파출소 앞에서 좁은 골목길을 꺾어 들어오면 거기 우리 사는 집 앞 한 길이 나옵니다. 파출소를 지나 그 옆 골목으로 막 꺾어지려는 순간 어디서 오는지 사람의 떼가 갑자기 몰려들며 고래가 혼모노다, 고래가 혼모노다 외치는 겁니다. 이게 진짜라는 말입니다. 수가 얼마나 되는지 미처 짐작도 할 수 없으나 손에는 모두 번쩍번쩍하는 일본도, 몽둥이, 대창, 철창하는 것들을 들었습니다. 정말 벼락입니다. 그러나 내 속에 죄가 없으니 별로 겁도 나지 않았습니다. 문득 신하징 하는 명사가 내 머리를 스치고 갔습니다. 옳지, 그렇구나. 신하징이 도둑질한다고 아침에 소리치더니 아마 나를 중국 사람으로 본 모양이구나 하고 속으로 생각하며 미처 대답을 하려 하기도 전에 파출소로부터 순경이 나와서 우리와 군중 사이에 들어섰습니다. 그러고는 흥분하는 군중을 타이르고 떠밀며 헤어져 가라고 했습니다. 쌀통에 쥐 드나들듯 그 골목을 늘 드나들었기 때문에 나는 그를 몰라도 순경은 아마 나를 잘 알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말린 것입니다. 군중들은 슬며슬며 헤어져 갔습니다. 조금 우습다면 우습게 된 일막극이지만 나는 본래 모든 것을 모나게 할 줄 모르는 사람인지라 별로 이상한 감정 없이 돌아가려 했습니다. 덕일이는 똑똑하다면 똑똑하고 좀 날카로운 성격입니다. 후에는 후쿠시마 고상을 나오고 거기서 신문기자 노릇을 하며 일본 여자와 결혼을 해서 만주 하얼빈인가 어딘가 가서 살다가 일찍 죽어버렸습니다만 돌아가려는 나를 끌어당기며 그냥 미시하게 갈 것 아니라 좀 알아보자고 했습니다. 내 심정은 별로 그럴 것 없지 않느냐 하는 느낌이었지만 또 구태여 막자는 마음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하는 대로 옆에서 보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는 나는 도리어 고맙게 하는 순경한테 가서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진짜라니 그게 무슨 소리냐? 우리가 무슨 범인이냐? 죄 없는 사람 보고 군중이 까닭없이 그랬으면 경관으로서 분명한 설명을 해주었어야 할 것 아니냐? 이렇다 할 아무런 책망 하나 없이 그저 미시하게 돌려보내고 만다니 그게 무슨 처사냐 하는 뜻의 말이었습니다. 경위로 하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나는 도치지 않아도 좋을 거스러미를 도친다 하고 듣고만 있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순경은 발끈 화를 냈습니다.
이 사람아, 때가 때 아니냐? 그렇게 알고 싶거든. 그럼 가자 하며 잡아 끌었습니다. 나는 내가 각별히 다른 마음이 없으니 그 때가 때 아니냐 하는 말의 의미를 쉽게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순경은 아무 내용을 말하지 않더라도 그렇게만 말하면 당연히 알 거라는 태도로 그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덕일이를 끌고 가는 데는 좀 걱정스러웠습니다. 물론 아무 죄야 없지만 또 따질만도 하지만 우리와 일본 관리와의 사이는 이론이 서지 않는 처지인 것은 분명합니다. 경찰이란 데 간다 해도 우리에게 이로운 일이 없을 것은 뻔한 일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냥 둘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 나도 같이 가겠다고 나섰습니다. 순경은 나를 보고 자네는 일 없어 괜찮아 했습니다. 그래도 나는 따라간다고 했습니다. 그러기를 한두 차례 거듭한 다음 순경은 정말 가보고 싶으면 가도 좋아 하고 데리고 갔습니다. 간 곳은 가케코 경찰서였습니다. 똑똑해야 살 것 같지만 똑똑이 늘 이익을 가져오는 것도 아니고 온순해선 못 살 것 같지만 온순히 늘 손해를 보는 것만도 아닙니다. 그러나 역사는 또 기대대로만 되는 것도 아닙니다. 세용은 복이 될지 누가 알아, 화가 될지 누가 알아 하면서 당장에 내려지는 판단에만 집착하지 않고 길게 두고 일 그 자체로 하여금 일을 말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안정된 마음의 처세를 할 수 있었다는 옛말이 있지만 역사의 의미야말로 그러지 않고는 실현할 수 없습니다. 가케코 경찰서 유치장에 썩 들어서면서야 그렇다, 일은 바로 된 일이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당당히 따지려다가 터무니없는 손해를 봤는데 그 불행이 아니었던들 사건의 진상을 모를 뻔했습니다. 사건의 진상을 모르고는 잘해도 잘이 아니요 못해도 못이 아닙니다. 진실을 붙잡으면 미래는 거기서 나옵니다. 그렇게 되면 잘했던 것만 아니라 잘못했던 것까지도 잘한 일이 됩니다. 그것이 참 의미의 선이요 구원입니다. 그렇게 알고 싶거든 가자 할 때 나는 무슨 조사나 할 줄 알았지 덮어놓고 유치장에 넣을 줄은 몰랐는데 가더니 이런 말 저런 말 물을 것도 없이 처음에는 오지 말라던 나까지 대꺽 넣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들어가니 꿈도 못 꾸었던 세계입니다. 사방 9자나 되는 살창 우리인데 그 안에서 설 수도 앉을 수도 없이 사람이 가득 찼습니다. 그것이 다 조선 사람입니다. 거기서 들으니 조선 사람들이 도둑질하고 불 놓고 우물에 독약을 치고 다니며 폭동을 일으키려 한다고 하면서 청년단, 재향군인 또 일반 시민을 일으켜 칼로, 죽창으로 마구 죽인다는 것이요. 여기 잡아넣은 것은 보호한다면서 하는 짓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일은 바로 됐다고 한 것은 이 설명을 듣고 나서 느낀 말입니다. 일이 이런데 이것을 모른다면 산 의미가 어디 있으며 평안이 어디 있느냐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나라에 있을 때 경찰서 앞을 지나면 죄 없이도 치가 떨렸지만 유치장을 본 일은 없었고 만세를 부르고도 이상하게 빠져서 들어갈 기회가 없었는데 이제 여기서 그 구경을 하게 됐습니다. 후에 몇 차례씩 가보고는 감옥은 인생대학이다 했습니다마는 그 입학은 여기서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입학식이야말로 이름에 합당하게 참 훌륭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 이때에 한번 미리 경험했던 것이 후에 그것을 이겨가는데 퍽 도움이 됐습니다. 어젯밤에 시노바즈 노이케와는 또 다른 체험이었습니다. 본능이고 번뇌고 그런 것은 일어날 여지도 없었습니다. 어젯밤의 극은 우주적인 것이었지만 오늘 밤은 민족극입니다. 어젯밤은 무한대공 아래서였지만 오늘 밤은 감옥 아닙니다. 밤새 생각한 것이 자유, 자유, 자유입니다. 길이 넘는데 뚫린 설창으로 어제부터 붙은 그 불길이 아직 붙고 있는 것이 되는데 그것을 바라보면서 박도록 한 생각은 저 불이 여기까지 올 때 이놈들이 이 문을 열어주고 도망갈 리가 없지 하는 하나뿐이었습니다. 제각기 노하고 저주하고 한탄하고 떠들지만 나는 한마디 입을 열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처음에 들어가던 대로 맨 앞 설창 밑에 이마를 설창에 대고 앉아 기도를 했는지 생각을 했는지 그 안에 이방인이 둘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일본 사람인데 조선 사람으로 보여 잘못 잡혀온 것이고 또 하나는 중국 사람인데 역시 잘못 잡혀왔습니다. 그 일본 청년은 간수에게 욕을 먹으면서도 자꾸 자기는 조선 사람이 아니라는 변명을 했고 중국 사람은 울면서 나 진아 유학생이요 하며 밤새 애걸을 했습니다.
새 국민성이 제각기 나타났습니다. 일본 사람은 자신이 있어 그러는지 울지는 않았고 한국 사람도 우는 것은 하나도 없었는데 중국 학생은 내가 보기에도 비겁하다 할 만큼 체면을 차리지 못했습니다. 또 그런다고 한국 사람들은 그를 몰아쳤습니다. 나는 혼자 우리 차비에 누구를 비웃을 거야 없지 않느냐 속으로 항의를 했지만 말을 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밤새 사람을 잡아들이는데 모두 불난데 가서 도둑질하던 것들입니다. 그중 무서운 것은 벽창호 같은 장사인데 사내놈이 여자의 속옷을 입고 목을 홀켜 숨을 못 쉬고 쌕쌕하며 끌려왔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조선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 없었습니다. 이게 진짜다 라고 칼을 빼들고 부르짖었는데 하는 그 사람의 뜻은 무엇이었든 간에 그 참 의미는 진짜 자아, 진짜 일본, 진짜 중국, 진짜 한국을 드러내자는 데 있었던 것입니다. 아들이 모른 아버지 마음. 한밤을 또 꼬박 새웠습니다. 아침이 됐을 때 한 사람이 살창 밖에 와서 이리저리 돌아보더니 문득 나를 보고 아, 자네도 왔던가 했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보니 우리 담임 형사 고바야시란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조선 학생은 구역으로 담임 형사가 있어서 늘 동정을 살폈습니다. 그래서 내가 좀 항의조로 자네도라니 어떻게 된 거요? 했더니 그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아니야, 잘못돼서 그런 거니 이리 나와요 하며 문을 땄습니다. 있는 사람들께 조금 미안한 생각이 들었지만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이 사람도 같이 가야 한다고 덕일이를 데리고 나왔습니다. 나오니 2층 형사실로 데리고 가서 빵을 내놓고 먹으라 했습니다. 평소에 온순주의가 효과가 난 셈입니다. 담임 형사들은 늘 주의해서 보고 이따금 찾아오기도 하므로 누가 어떤 사람인 걸 다 꿰뚫고 있을 것입니다. 필시 나 같은 것은 온순한 문제없는 학생이라고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내놓는 것입니다. 덕일이는 역시 거기서도 덕일이었습니다. 못 나간다고 엄살을 하는 겁니다. 나가면 죽일 텐데 못 나갑니다. 데려다 주세요 하니 형사는 나를 보고 웃으면서 염려 없으니 가라고 했습니다. 그래 나와서 20분은 걸어야 하는 거리를 가려니 저게 진짜다 저게 진짜다 사방에서 일제 사격이 오는 듯해 겨우 걸음을 옮겨 놓았습니다. 이튿날 아침 목사가 찾아왔습니다. 본래 우리 바로 건너편 집이 교회여서 일요일이면 거기를 덜어 나갔던 일이 있습니다. 교회는 크지 않아서 한 20명 모이는데 모두들 아주 진지한 태도로 조용하게 하는 예배였습니다. 짓거리고 떠드는 우리나라 교회를 보다가 처음으로 그런 모임을 보니 퍽 좋게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따금 같지만 나도 무슨 말을 하려 않고 그들도 한마디 묻는 것도 없었습니다. 목사는 도미나가 도쿠마라는 분이었는데 퍽 점잖았습니다. 그래도 언제 말도 한마디 해본 일이 없으므로 찾아오리라는 상상도 못했는데 왔기 때문에 참 고마웠습니다. 현관에 선 채로 부군 사람들한테 말을 잘 해두었으니 조금 더 걱정 말라고. 그러나 위험하니 절대 밖에 나가지는 말라고 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한 주일 동안을 집안에 갇혀 있었습니다. 집에서 반드시 큰 걱정 속에 있을 것인데 소식을 보낼 길이 없었습니다. 보통 우편은 물론 전보도 끊어져 있었습니다. 한 주일이 지난 다음에야 비로소 전보가 통한다고 신문에 났는데 그것도 오직 한 곳 중앙 우편국에서만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 있는 데서 가자면 10리도 넘습니다. 걸어가기로 했습니다. 가면서 보니 그저 내다보이는 대로 빨갛게 탄 흙뿐입니다. 그때만 해도 거의 모든 건물이 나무로 지은 것이었습니다. 동경의 중심이라는 니온바시를 가니 한 주일이 지났는데도 냇물에 시체들이 떠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는 어머니가 아기를 업은 채 죽었는데 그 아기의 발목이 타서 떨어져 타다 남은 장작 그루터기 같았습니다. 저렇게 죽을 때 죽는 순간 무슨 생각을 했을까 생각하니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래도 우편국에 가서 집에 무사하다는 전보를 칠 수 있어서 그랬는지 돌아오면서도 조금도 무서운 생각도 미운 생각도 없었습니다. 전보를 쳐놓고는 이제는 집에서도 마음을 놓으려니 했지만 후에 들으니 그 전보가 집에까지 가는데 한 주일이 더 들었답니다. 나는 그런 줄은 알지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집에서 내가 살아있는 줄 안 것은 지진이 나서 동경이 몽땅 땅속으로 빠져들어가고 말았다는 소식이 신문에 난 지 2주일이 넘어서야 겨우 된 일입니다. 그동안에 그 마음들이 어떠했을까?
그 다음 내가 처음으로 집에 갔을 때 아마 이듬해 여름방학일 것입니다. 그때 마을 사람들 말은 아버지가 다 죽어서 다니시는 얼굴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나는 슬픔과 안타까움 속에 쌓여 있으려니 짐작은 하면서도 그런 줄은 모르고 태평하게 있었습니다. 편지가 온 것을 보고야 놀랐습니다. 교통이 회복된 다음에도 나는 집으로 돌아갈 생각은 하지도 않고 살아났으면 됐지 갈 것까지 없지 않아. 어서 가을 학기 시작되어 시험 준비해서 명년에는 틀림없이 입학해야지 하고 있었는데 며칠 만에였던지 오랜 후에 처음으로 아버지한테서 편지가 왔는데 어서 오라는 것이었습니다. 더구나 그 문구가 도무지 평소의 아버지 말씀 같지 않은 아주 열정적인 것이었습니다. 네가 돌아오면 석허나 하고 쓸어 안을 터이니 어서 빨리 오라는 것입니다. 나서 23이 되도록 아버지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오는 것을 한 번도 들은 기억이 없고 안기거나 업히거나 해본 기억도 없습니다. 위에서 대범이란 말을 했습니다마는 아버지야말로 유교식의 군자였습니다. 생긴 모습이나 말씨나 태도나 누구든지 보는 사람은 다 아주 인자하신 분이라고 했지만 말에나 행동에나 감상적인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군자는 포손이요 불포자라고 하지만 아버지야말로 정말 그대로였습니다. 그 아버지가 이제 석허나 하며 부르시는 것입니다. 죄 받을 말로 이거 정말 아버지가 쓰셨을까? 혼자 마음속에 물으며 몇 번을 다시 읽고 다시 읽었습니다. 생각 끝에 아마 외삼촌님이 대필하신지도 모른다 했습니다. 그이는 글도 잘하고 농담도 잘하시는 분이었습니다. 내가 연하문살 됐을 때 권학문을 지어주신 분은 그분입니다. 이제 그 글을 다 잊었으나 마지막에 한 구절은 기억합니다. 부지런히 하지 않으면 서재 지탄을 면치 못하리라 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너무 마음이 아픈 나머지 그더러 대신 쓰라 하신 것 아닐까 했습니다. 그러나 글씨는 아무리 봐도 틀림없는 아버지 글씨였습니다. 후에 집에 갔을 때 직접은 할 수 없고 동생에게 했는지 누님께 했는지 나는 물어보기까지 했습니다. 사랑이 지극하신 줄 모른 것 아니지만 평소 말에는 안이 나타내시는데 그렇게까지 애절하게 하셨을까? 겉과 속의 차이가 너무 심한데 놀랐기 때문입니다. 그때 우리나라에서는 동경지방의 땅이 쭉 갈라지고 속에서 불길이 치솟아 나온 걸로 알았다고 했습니다만 나야말로 정말 도덕주의의 지각이 터지고 혼이 지심에서 폭발돼 나오는 인해의 불길에 내 몸이 타버렸습니다. 아버지를 알고도 몰랐습니다. 그러면서도 몇 번 부르시는 것을 들으면서도 감정에 못 이겨 달려가지는 않았습니다. 나는 마음이 차서일까? 그런 것도 아닙니다. 나는 그래도 아버지가 나를 믿어주시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아버지를 몰랐어도 아버지는 나를 알고 계셨습니다. 조선놈 사냥. 일본 사람에 대해서는 아버지에게서와는 반대의 것을 경험했습니다. 평소에 그렇게 인정 많고 맑은 사람들, 아침마다 만나면 오하요 고자이마스, 안녕하세요, 이요 텐키 데스네, 날씨가 좋네요 하는 사람들, 길은 길동무가 있어야, 세상은 인정이 있어야 라는 사람들, 말마다 길이 닌조라는 사람들, 그 사람들 그럴 줄은 몰랐습니다. 그 언매였던 일본도, 그 깎아들었던 대창, 그 증오에 타는 눈들, 그 거품을 문 이빨들, 그것이 어디서 나왔을까? 몇 달 동안은 거리를 나가 다녀도 기운을 펴고 다니지를 못했습니다. 하숙을 얻기도 어려웠습니다. 새 방이 있다는 광고 쪽지를 보고 찾아가서 댁에 방이 있습니까? 하면 네 있습니다 해놓고도 한참 얼굴을 뚫어지게 들여다보고는 다시 없습니다 해버리고는 들어갑니다. 조선 사람이란 말입니다. 10월이 돼서 다른 데는 아직 아니 되지만 화재가 나지 않았던 와세다에서는 고등 예비학교가 개강이 된다고 해서 어서 빨리 할 생각으로 그 부근으로 하숙을 옮겼습니다. 하루는 지나가노라니 길가에서 팽이 싸움을 하며 노는 아이들의 무리가 있었습니다. 상자 위에다가 돛대기 조각을 움푹하게 깔아놓고는 무쇠로 만든 팽이를 그 위에서 서로 돌려 싸움을 붙입니다. 둘이 서로 맞부딪혀 한 놈이 다른 한 놈을 몰아서 상자 밖으로 떨어뜨리면 이긴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 하나가 제가 돌린 팽이가 뜻대로 잘 되지 않고 요리조리 돌아다니기만 하니까 그걸 보고 하는 소리가 요 자식 뭐래? 조선놈 사냥질 하고 있는 거냐? 하지 않습니까? 듣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 코 흘리개들이 조선 사람이 뭔지 알겠습니까? 얼마나 했으면 철 모르는 애들까지 저렇게 됐을까? 조선놈의 신세를 다시 한번 한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길 가는 사람들을 보니 저것도 사람 죽인 놈 같고 이것도 사람 죽인 놈 같았습니다. 여기서 공부를 하겠다니 머리가 아찔했습니다. 내가 당했던 것은 약과입니다. 어떤 목격자가 전하는 말을 들으면 한 사람이 그 칼과 창을 든 사냥꾼에게 쫓겨 도망을 하는데 그 부르짖는 소리가 응 소리라 할까 앙 소리라 할까 짐승도 아니고 귀신도 아니고 무서운 소리를 내며 허방지방 달아나는데 그것을 문놈이 추격을 하더랍니다. 가다가 하는 수 없이 기진해서 무슨 구멍엔가 틈엔가로 들어가니 그것을 여럿이 따라가 창과 칼로 그저 찌르더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어떤 집 2층에 방을 얻어 있었는데 그 주인이란 자가 어디 밖에서 조선놈 모두 죽인다는 소리를 듣고 들어와서 제 집에 있는 놈도 죽여야 한다고 도끼를 들고 층계로 올라오더랍니다. 그것을 그래도 그 사람의 늙은 어머니가 제 집에 있던 사람을 어디 그러는 법이 있느냐고 한사코 말려서 겨우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무식해서만도 아닙니다. 이것은 내 귀로 직접 들은 것입니다. 와세다 고등예비학교는 와세다 대학의 부속으로 있는 고등학교의 선생들이 나와서 강의를 해주는 곳입니다. 그러니 그 선생들은 일본에서는 최고의 지식층에 속하는 사람들이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들어보십시오. 하루는 한문 시간인데 그 선생은 나이도 상당히 들어 그때 인상으로 50줄이나 된 것으로 보였는데 지진 때에 무슨 얘기를 해가다가 나도 조선놈 사냥했어요 하고 아주 당당한 태도로 말을 했습니다. 결코 험악해 보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점잖은 학자지요. 또 학생 중에 한국 사람들이 있는 것도 모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 소리를 아무리 시험 준비 강습소라 하더라도 젊은 학생들을 보고 조금도 뉘우치는 기색도 꺼리는 기색도 없이 하고 있었습니다. 듣고 앉아서 세상이 세상 같지 않았습니다. 용기 있는 사람이라면 거기서 문매를 맞아 죽더라도 한마디 했을는지도 모릅니다. 나는 부끄럽게도 아무 말도 못하고 듣고만 있었습니다. 수백 명 일본 학생 중에서도 아무도 항의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항의는커녕 그저 하하 웃고 지나가는 이야기로만 하고 듣고 있었습니다. 후에 안정이 된 다음 우리 유학생회에서 조사단을 조직해서 조사한 것에 의하면 그때 학생들은 방학이라고 본국으로 많이 돌아가고 남아있던 사람이 많지 않던 관계도 있지만 도심지에 있던 학생은 죽은 것이 적고 주로 후쿠가와 혼조 하는 공장지대와 시외지역에 살던 노동자가 많이 학살됐다고 합니다. 불 놓느니 우물에 약 치는 이는 전혀 없는 거짓말이고 한편으로 풍소를 돌리고는 보호한답시고 모두 유치장 창고 같은 데 수용해놓고는 집단적으로 모조리 죽여버렸다는 것입니다. 어린애, 남자, 여자 할 것도 없었고 임신이 돼 만삭된 여자를 태아째 찔러 죽였다는 것까지 있었습니다. 평소에 일본 사람을 보고 이해가 아니 가는 일입니다. 땅이 흔들린 것이 놀라운 것이 아니라 흔들린 인간성이 정말 놀랍습니다. 이것도 지진으로 인해 터져 올라온 불길임에는 틀림이 없는데 내가 아버지에게서 본 것과는 너무도 대조되는 불길입니다. 그때 일본 민중은 미쳤습니다. 민중이 아니었습니다. 민중은 없었습니다. 그 모든 일을 보며 들으며 참 섭섭했습니다. 야, 이게 일본이냐? 이렇게 옅고 좁은 사람들이냐? 그때 젊은 마음에도 미워한다기보다 업신여기고 싶었습니다.